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황진아입니다. 감염자 증가에 이어 사망자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이 중동발 호흡기병 메르스로 초비상입니다.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 등 외부인들 출입이 잦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메르스 감염을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중동 건설 현장과 지사에 메르스 예방수칙과 대응 지침을 임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엔 즉시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출장 복귀 후에는 감염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5일 이내에 체온 측정과 문진 등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병원협회도 전국 병원에 외래 입원 환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지침을 내렸는데요. 메르스 공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뉴스 외에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실생활에 유익한 각종 생활 정보를 제공해온 시민의 방송 TBS가 수도권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채찍으로 벌써 25주년을 맞이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아울러 전해드려야겠는데요. 성년을 넘어 든든한 25살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게 꾸짖어주고 애정어린 눈길로 지켜봐 주신 점, 이번 주 목요일 6월 11일 생일을 맞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하루 24시간 매일매일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게끔 언제나 어디로든 달려나갈 TBS 텔레비전의 시민안전지킴이 프로그램 안전지대 119. 안전지대 119는 이번 TBS 창사 25주년을 맞아 특집으로 꾸며보고자 합니다. 방심하는 순간 우리를 덮쳐와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과 대한민국 전체를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슬픔 속으로 빠뜨려버리는 크고 작은 재난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사고 재난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는 안전 재점검 시간으로 꾸미고자 합니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찬 사고 재난 안전 정보로 TBS의 25번째 생일상을 뜻깊은 안전 생일상으로 차려보겠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자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TBS 창사 25주년을 맞아 우리 안전지대 119도 특집으로 한번 꾸며볼 텐데요. 네. 그동안 참 많은 화재 사건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 주택,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먹고 자는 쉼터에서부터요. 공사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까지 크고 작은 화재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교수님 그래서 오늘 다양한 화재 사고 영상들과 함께 위험성과 예방법 짚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단독주택, 아파트, 또 다세대 주택, 빌라 이런 우리 삶의 터전에 밀접한 곳에서의 화재 사건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 중 불안전지대로 긴급 출동합니다. 사이렌을 울리며 긴급 출동하는 119 소방차가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느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시꺼먼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지붕에 설치된 태양열 장치에서 시작된 불이 위에서 아래로 타닥타닥 소리까지 내며 타내려오고 있습니다. 밤 11시 10분 고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119 소방대원들이 까마득히 높은 사다리차 위에서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보지만 시뻘건 화염의 맹렬한 기세는 좀처럼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다세대 주택 전체가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창문에서 불길이 치솟고 주민이 사다리를 타고 다급하게 대피했는데요. 1층 주차장 차량에서 시작된 이 불로 다세대 주택 8가구 중 6가구가 전소됐고 주민 5명이 화재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교수님, 이 끊이지 않는 주택 화재 사고 중 그중에서도 인구 밀집 주거 형태인 아파트 화재가 뭐니 해도 제일 걱정이 되는데요. 네, 단독주택 화재는 비교적 대피가 용이하잖아요. 집 밖으로 바로 나갈 수 그렇죠. 있는 구조니까요. 네. 그런데 고층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계단이라든지 복도를 통해야만 피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수직 공간인 엘리베이터 샤프트 자체는 화재 시에 화염이라든지 연기가 이동하는 화재 확산의 통로로 돌변할 수가 있어서요, 매우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는 절대 타시면 안 되고요. 또 이미 연기라든지 화염 이런 것들이 계단실을 휩싸고 있다면요, 무리하게 피난하시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각 세대 내에서 젖은 수건이나 이불 등으로 현관 틈을 잘 막고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바깥에 구조 요청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빨리 화재 상황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면 모두 안전하게 충분히 대피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따라서 비상벨이라든지 화재 경보가 울렸을 때, 아, 이번에 또 뭐 잘못 울린 거 아닌가? 또 훈련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신속하게 피난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학원가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 현장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금방이라도 전깃줄로 옮겨붙을 것처럼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서울 양천구 상가 3층에 있는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같은 건물 고시원에 살고 있던 4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밤 9시 17분 금천구의 식당 안이 폭발 사고로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던 식탁에 있던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 사고로 남성 3명이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부탄가스통이 옆에 있던 숯불에 복사열에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밤 11시 5분 강동구에 있는 집단 주거시설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고시원 6층 방 안에서 불이 나 침대와 냉장고, TV 등을 태웠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로 공간이 협소한 고시원의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이 쉽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이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더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어느 장소나 어느 용도건 간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건 화재 상황 시에 굉장히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뜻하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대피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라든지 통로는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빠른 시간에 대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요. 다중이용업소처럼 공간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거나 작은 공간으로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 피난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더더욱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또 게다가 이런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에는요, 각종 인테리어, 또 가구, 집기들이 타면서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들을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실 때는요,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출구나 비상구, 또 비상대피로가 어디에 있는지 꼭 미리미리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네. 또 화재 시에 불길을 제압할 수 있는 소화기가 있는 위치, 또 화재 시 비상벨, 또 어두운 곳을 밝혀줄 수 있는 비상 조명들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순간의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중한 보금자리를 잃는 것도 모자라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안전한 생활이 행복한 오늘을 만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1초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는 곳, 바로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 위 사고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추돌 충돌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오후 1시 강서구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에서 관광버스와 경기도 광역버스 등 버스 석 대와 화물차가 잇따라 추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달리던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급정거하자 뒤따르던 경기도 광역버스가 관광버스에 추돌한 뒤 연이어 공항버스와 화물차에도 부딪혔는데요. 앞서가던 화물차에서 도로로 떨어진 매트리스를 피하려다 3중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밤 9시 40분 강동구 지하차도에서 승용차의 중앙분리대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아침 6시 양천구 5톤 분리수거 재활용 트럭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트럭을 다 태우고 30여 분 만에 꺼진 차량 화재는 누군가 던져버린 담배꽁초가 트럭에 실렸던 재활용품 더미 위에 떨어져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밤 11시 45분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을 달리던 택시가 타이어 펑크로 갓길에 주차 중이던 화물 트럭과 추돌한 뒤 택시 엔진룸에서 화재까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유압 장비를 사용해 택시에 끼어있던 승객과 기사를 구조해낸 뒤 신속히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안타깝게도 승객은 숨졌고 중상을 입은 택시기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수님이 교통사고 영상들 다시 보니까 정말 아찔한데요. 이렇게 끊이지 않는 추돌, 충돌 사고 대체 주된 원인이 뭘까요? 네, 차량의 추돌, 충돌, 또 여기에 이어지는 전복, 연쇄 충돌 등 이런 대규모 교통사고는 대부분 부주의 그리고 또 과속에 의한 사고입니다. 과속만 하지 않더라도 급작스러운 상황에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은 그만큼 적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항상 정속으로 주행하시는 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안전하게 감속 주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차량 화재잖아요. 차량에 불이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가장 위험한 것이요. 화재 시에 유독가스 중독이기 때문에요.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전에 초기 진화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신의 차량 내에 있는 소화기가 있다면 꺼내서 신속하게 진화를 해야 되고요. 또 소화기가 없는 경우에 터널 같은 곳에 보시면은 일정 간격에 따라서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소화기를 찾아서 끄시는 것도 뭐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연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은요, 너무 무리하게 현장에 계시지 마시고요,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도록 몸을 낮추고 대피소로 빠르게 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그리고 부득이하게 차량을 두고 빨리 대피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네. 자동차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로 두셔야 되는데요. 이건 왜냐하면 소방관들이 와서 화재 차량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혹은 또 소방 차량이 접근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충돌한 데 그치지 않고 차량이 뒤집히기까지 하는 아찔한 차량 전복 추락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자정을 넘긴 0시 17분 승용차 한 대가 도로 한복판에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에서 만취 상태에서 주행 중이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장지교 사거리에서 64살 남성이 몰던 승합차가 택시와 1차 추돌한 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잇따라 부딪히고 전복됐습니다. 택시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 7시 33분 램프 경사로를 돌아 내려오던 승용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며 뒤집혔습니다. 승용차가 2층 높이 아래로 추락해 뒤집히며 운전자가 사고 차량 안에 갇혀있는 위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금방이라도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할 듯 아찔한 모습으로 축대 끝에 걸려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주차시킨 후 화장실을 가려는 사이 승용차가 50m가량의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 인도까지 넘어가 7m가량 숲을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간 뒤 옹벽에 아슬아슬 걸린 차량 추락 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더구나 축대 아래는 어린이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해 생각만 해도 아찔한 브레이크 고삐 풀린 차량 추락 사고였습니다. 교수님, 이게 꼭 내 잘못이 아니라도 당할 수 있는 게 차량 전복 사고 같은데요. 차량이 뒤집혀서 차 안에 거꾸로 매달렸을 때 함부로 벨트를 풀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네, 과속 운전을 하지 말아서요. 또 전복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차량이 전복된 상태라면 일단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고요. 네. 또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요, 가급적 빨리 차량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후속 차량들에 의한 충돌이라든지 네. 또 차량 전복 과정에서 마찰열 등에 의해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차량에서 빠져나올 때는 몸을 지탱할 수 있는 핸들이라든지 시트 손잡이 등을 잡고 안전벨트를 풀으셔야 되는데요. 네. 갑자기 안전벨트를 먼저 풀게 되면 뒤집혀서 고정돼 있던 몸이 떨어지면서 2차 부상을 또 네. 입을 수가 있거든요. 또 몸이 차량에 끼이거나 부상을 당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요. 무리하게 몸을 빼거나 움직이려 해서는 오히려 안 되고요. 특히 또 출혈이 있는 경우에 함부로 움직이다가 출혈이 더 많이 돼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차가 다른 차 위로 올라가고 또 사람이 차 밑에 갇히는 아찔한 차량 사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합니다. 주택의 담장이 무너져 있고 어린이집 승합차는 승용차 지붕 위로 올라타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시흥대로의 한 골목에서 어린이집 여원장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언덕길에서 뒤로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가속도가 붙어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3개 들이받고 승용차 지붕 위로 올라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차량 언덕길 미끄러짐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이 차량과 담장 사이에 끼이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통일로에서 시내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엄마 손을 잡고 인도를 걷고 있던 4살 남자 어린이가 크게 다쳐 모두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58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서 빗길 승용차가 운전미숙으로 인도로 돌진하면서 돌진 승용차 운전자와 보행자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더욱이 사망한 보행자는 밤늦게까지 일하다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19 구급대원이 황급히 차량 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량 밑에 60대 여성이 끼인 건데요.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발시키던 남편이 차 앞을 지나가는 아내를 미처보지 못하고 차를 출발시켜 깔림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양한 차량 사고들 정말 무서운데요. 특히 자기 집 주차장에서 남편이 차 앞을 지나가는 아내분을 못 보고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아내가 남편의 차 밑에 깔리는 사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 막기 위해서 꼭 조심해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모든 운전자분들께서 차에서 오르기 전에 본인 차량 주위를 꼭 한 번씩 꼭 훑어보시고요. 네. 또 바퀴의 공기압 상태도 확인하시면서 차량 밑부분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간혹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이제 작은 어린이들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면서 차 밑으로 숨어서 네. 기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예. 또 심지어 트럭같이 바퀴가 큰 차량은 차량 하부 공간이 꽤나 높기 때문에요. 술 취한 성인이라든지 노숙자분들도 간혹 네. 차 밑에서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오르기 전에는요. 반드시 내 차 주위를 한 바퀴 돌면서 살펴보시고 몸을 숙여서 아래쪽까지 쭉 훑어보시는 안전한 습관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또 차에 올라서 시동을 걸고 자동차를 출발시키기 전에는요. 반드시 전방을 잘 살핀 후에 서행하시면서 출발을 하시고요. 또 방금 본 것 같은 아내가 남편 차 밑에 깔려있는 어처구니 없는 차량 사고를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겠습니다. 길 가던 여성이 공사장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에 크게 다치는 등 안전이 흔들리는 곳이면 어디든 긴급 출동하는 119 소방구조대. 119라고 누르는 전화 한 통에 어디든 달려가는 119 소방구조대원들. 이 소방구조대원들이 달려가는 각종 안전사고 현장으로 함께 출동해 보겠습니다. (119) 산악구조대원들이 북한산으로 긴급 출동했습니다. 발목을 다친 여성을 등에 업고 내려오고 있는데요.
구조 들것도 사용하기 힘든 가파른 산악 지점에서 40대 여성이 하산도 중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다쳐 119 특수구조대 산악구조대원이 발목 부상 여성을 직접 등에 업고 헬기 도착 지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기습폭우로 불안전지대가 된 정릉천. 긴급 출동한 119 구조대가 급류에 고립돼 있던 시민을 다시 안전지대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즉석 우동집 주방에서 고무장갑을 끼고 우동 면발을 뽑던 여성의 고무장갑이 갑자기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우동기계에 끼는 아찔한 기계 끼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신속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기계 부품을 통째로 해체, 여성의 끼인 손가락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발목을 다쳐 꼼짝도 못하는 산악사고 등산객을 구조하러 산 꼭대기로 달려가고 투신자의 생명을 구하러 지체 없이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등 온갖 인명구조 현장으로 달려오는 119 소방구조대원들이 24시간 우리 곁에 있어 참으로 든든한데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생활형 일터나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아찔한 안전사고 예방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작업장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기계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작 기계를 이용할 때 협착 또는 말릴 위험이 있는 공정부에서는요. 사람의 신체 등이 끼이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즉시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되고요. 네. 또 작업자는 끼임의 위험이 있는 끈이라든지 장식, 또 헐렁한 소매, 바지 등은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또 상의는 밀착해서 입거나 항상 토실 같은 것들을 끼셔서 고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컨베어 벨트나 연삭기를 사용하실 때는 면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은 금지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건물 옥상 굴뚝 속으로 사람이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굴뚝 통로가 좁아 구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급기야 119 구조대원이 추락한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직접 굴뚝 속으로 들어갑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급하게 벽을 뜯기 시작합니다. 119 대원 여러 명이 동시에 손과 기구를 이용해 벽을 뜯어내 구멍을 크게 만들자 구멍 안에서 여성이 구조돼 나오는데요. 여성은 성당 외부 환풍기 속으로 추락해 벽 속에 갇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잘못 정지하는 바람에 주민 11명이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있다는 신고를 받고 119 구조대원들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먼저 갇혀있던 주민들을 안심시킨 뒤 수동으로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려 구조 사다리를 설치해 갇힌 주민들을 차례로 안전하게 구조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공사장 위에서 강철 비계 파이프가 아래로 떨어져 지나가던 여성 보행자의 허벅지를 관통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아찔한 사고는 빌딩 신축 공사가 끝나 건물 외벽에 설치된 비계 파이프를 철거하다가 발생했다는데요. 건물 위에서 떨어진 강철 파이프에 아래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하마터면 목숨도 잃을 뻔했던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히고 굴뚝에 갇히고 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이 비계 파이프 낙하물 사고 같은 크고 작은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물론 있죠. 공사장 낙하물 추락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요. 고층 외벽이나 또 고층에서 건축자재를 운반하는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그물망, 또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이라든지 인부 추락 방지망 등을 설치하셔야 하는데요. 네. 일하는 작업 인부의 안전은 물론이고요. 작업장 밑으로 지나가는 보행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안전 방어 장치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 그물망은 최후의 생명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생활 주변을 포함해 작업장, 건축 공사장에서 부주의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하겠습니다. 네, 조심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런 작은 습관이 나와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최고의 대비 책임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로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최대 화두인 이때 TBS 창사 25주년을 맞아 서울 소방재난을 지키는 안전수장
권순경 서울소방재난본부장님도 TBS 창사 25주년 축하 메시지와 함께 시민들께 드리는 안전에 대한 당부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권순경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서울 시민의 방송 TBS의 2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유난히 큰 사건, 사고가 많아서 국민들뿐 아니라 안전을 담당하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저 또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크게 통감하고 서울소방의 현장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고와 재난의 원인은 특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작은 안전수칙 하나를 지키지 않는 데서 모든 재난은 출발합니다. 남이 당한 사고나 재난을 단지 그 사람의 불행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재난을 겪으며 경각심을 느끼고 그것을 안전에 대한 지혜로 성화시켜서 나와 우리 가정은 물론 천만 서울 시민의 소중한 생활의 터전인 서울을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사고는 먼데 있지도 않고 친절히 예고해 주지도 않으며 느닷없이 불쑥 찾아와서 우리들을 놀라게도 하고 또한 슬프게도 합니다. 간단한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재난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안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행동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을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순경 본부장님의 안전 당부 말씀 중에서 상식을 지키지 않으면 재난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온다는 말씀, 특히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우리 모두가 이 말도 꼭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남이 당한 사고나 재난을 단지 그 사람의 불행으로만 치부해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안전지대 119가 화재나 사고 등 재난 현장의 구조 모습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참 의미와 일맥상통해서 더욱 와닿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하루는 초로 환산하면 하루는 86,400초가 되는데요. 방심하는 하루는 불안전 24시가 되고 조심하는 하루는 안전 24시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명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안전지대 119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의 사고 재난들을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우리의 안전의식도 재점검해보고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재를 다시 얻는 뜻깊은 시간으로 꾸며 TBS의 25번째 생일상을 안전생일상으로 차려봤습니다. 근데 교수님, 요즘 메르스 환자가 증가하고 3차 감염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사망자까지 발생해서 대한민국 전체가 말 그대로 메르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메르스 증상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메르스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로 메르스 환자가 접촉한 지 빠르면 2일, 늦으면 14일 안에 체온이 37.5도 이상 오를 경우에 감염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또 기침, 호흡곤란 등이 함께 오기도 하고요. 네. 메스꺼움, 근육통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메르스의 감염 경로는요, 아직까지 명쾌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계보건기구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단복낙타와 접촉해서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감염을 예방하려면 일단 중동 지역 여행을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네, 국내에서는 무엇보다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공공장소에 메르스 환자의 타액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출 뒤에는 깨끗이 손을 닦는 것 반드시 지켜야겠습니다. 네, 또 환자 입에서 나오는 비말, 즉 침가루를 맞아도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기침이라든지 재채기를 하실 때는 손수건이라든지 팔소매로 입을 완전히 가리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동발 호흡기병 메르스에 허를 찔린 대한민국. 더 이상 감염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당국의 강력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TBS 안전지대 119는 항상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안전은 결코 선택이 아닌 우리들의 공동 운명입니다.